딱 한 번만 쳐볼까?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호텔 그랜드 볼룸. 회장이 봉인해 둔 금지된 무대, 그 위에 그랜드 피아노 앞에 청소부 서우진은 홀린 듯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걸레를 쥐고 살아온 손, 꿈을 말해본 적도 피아노를 가져본 적도 없던 인생.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하얀 건반 위에 올라가는 순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애절한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출근한 최민재 회장이 복도에서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29년 전 죽은 아내만이 연주하던 자장가. 세상의 악보로도 기억으로도 남지 말았어야 할 그 곡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저 곡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청소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장을 얼어붙게 만든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봐, 거기 청소 아직 안 끝났어? 빨리빨리 좀 해. 연 회장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우진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29살 청소부 서우진. 그는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에서 야간 청소를 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리석 바닥을 닦는 손은 세제와 물때로 갈라져 있었고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오늘도 8시간 연속 근무였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우진은 불평할 자격도 쉴 여유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박하영의 문자였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일 끝나면 얼른 들어와.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뜨거운 다리미와 세제 냄새 속에서 하루를 버텼고 손은 화상 자국과 습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21살 때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그에게 어머니가 말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돈을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 대학은 조금만 미루자. 그 조금이 어느덧 8년이었습니다. 빚은 줄지 않았고 꿈은 더 멀어졌습니다. 됐어, 엄마. 나 청소일도 괜찮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명품 구두를 신은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자존심이 무너졌고 연 회장의 피아노 소리가 흐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자식을 키운 어머니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청소를 마친 우진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 문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무릎 위에서 건반을 두드리던 자신의 모습.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허리도 손도 고왔던 시절.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효도할게. 우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퇴근길 새벽 버스 안 창밖으로 화려한 강남 네온이 스쳐갔습니다. 한강을 건너자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의 달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우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세탁소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세탁물 맡기러 왔어요. 새벽 5시가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벌써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가자 우진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벌써 일어나셨어? 좀 더 주무시지. 괜찮아. 우리 아들은 밥 먹었어? 응, 호텔에서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약직인 우진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미질하다 손을 댈 뻔하자 우진이 황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 한때 피아노 건반 위를 우아하게 춤추던 그 손이 이제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세탁물을 개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아, 아직도 피아노 치고 싶어?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꿈을 꿨어. 우리 아들이 무대에서 피아노 치는 꿈 너무 멋있더라. 미안해. 엄마가 내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지금도 행복해. 억지로 웃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볼륨의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저 피아노를 쳐볼 수 있다면.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청소부라는 것을. 하지만 우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인생을 바꿀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그랜드 볼륨은 어수선했습니다. 서우진 씨, 오늘은 혼자 청소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씨가 갑자기 아파서 결근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자리. 우진은 도구를 들고 볼륨으로 들어섰습니다. 무대 중앙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 모델 D. 덮개는 열려 있었고 하얀 건반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안 돼. 진정해. 너는 청소부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을 닦았지만 시선은 자꾸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마치 악기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청소가 거의 끝날 무렵 무대 위를 닦기 위해 피아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윤기나는 검은 도장, 정교한 건반. 딱 한 번만 소리라도 들어보고 싶다. 볼륨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건반 하나를 살짝 눌렀습니다. 땡. 맑고 청아한 소리가 넓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림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곧 자신감 있게. 흘러나온 곡은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제목도 없는 오직 어머니만 아는 멜로디. 우진이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만들었다던 곡. 거칠어진 손끝에서 놀랍도록 섬세한 소리가 흘렀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치지 못했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볼륨을 채웠고 우진은 가난도 서러움도 포기한 꿈도 잊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우진이 숨을 내쉬며 눈을 뜬 순간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우진은 화들짝 돌아섰습니다. 볼륨 입구에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민재 회장이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지만 회장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곡 말일세 자네 어디서 들었나? 대답해보게.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곡입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자장가입니다. 회장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9년 전 첫 부인 박하영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만든 바로 그 자장가. 발표된 적도 악보로 남긴 적도 없는 곡.
어떻게 이 청소부가? 회장은 우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청소복, 초라한 몰골. 그런데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세탁소를 운영하십니다. 회장의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낮 12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그날 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청소부 서우진, 신상 전부 조사해. 특히 어머니까지. 한편 저택에서 강수연은 회장의 통화를 엿듣고 창백해졌습니다. 청소부 29, 어머니 신상 불길한 예감. 그녀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텔 청소부 서우진. 그 사람이랑 어머니 뒷조사 전부. 최대한 빨리. 거울 앞에서 그녀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안 돼. 내가 29년간 지켜온 걸 빼앗길 순 없어. 다음 날 정오, 우진은 회장 사무실에 섰습니다. 회장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박하영 씨 맞나? 네. 과거 직업이 피아노 강사였다고? 우진은 놀랐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네 혹시 형제가 있나? 외동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제가 쌍둥이였는데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강수연은 동생이 죽었다고 했던 기억.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때 문이 열리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최준혁, 회장의 양아들, 음대 교수. 준혁은 우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어 강수연까지 들어오며 우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탐정 보고서 속 사진. 29년 전 내쫓았던 며느리 박하영. 그리고 그 아들. 준혁과 강수연이 나간 뒤 회장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왼손을 좀 보여주겠나? 우진의 새끼손가락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단지증. 회장과 준혁에게도 있는 유전적 특징. 회장은 자신의 손을 우진의 손 옆에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서우진 씨 아니 우진 씨. 어머니께 부탁 하나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겠냐고. 우진은 영문을 몰랐지만 회장의 절박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강수연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아, 저 청소부한테 절대 가까이 가지 마. 그녀의 눈에는 살기가 서렸습니다. 사흘 후 조용한 카페. 박하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민재 회장이 들어섰고 창가에 하영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영 씨? 하영이 고개를 돌리자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죽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줄도 우진이가 내 아들인 줄도. 하영은 절규했습니다. 거짓말. 29년 전에도 당신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강수연이 제 품에서 준혁이를 뺏어갔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요. 나타나면 우진이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영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찍은 사진. 준혁이와 우진이 100일 되던 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카페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찾게 해 주십시오.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믿어요. 우진이를 또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니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겠습니다. DNA 검사를 합시다. 법적으로 증명해야 강수연이 건드릴 수 없소. 그날 밤 우진은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고 그 형이 최준혁이며 생부가 최민재라는 것. 거짓말이죠, 엄마. 이건 꿈이죠? 하지만 퍼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 DNA 검사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며칠 후 결과. 친자 확률 99.99%. 회장은 결과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강수연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29년간 지켜온 걸 빼앗길 순 없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강수연의 비명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형을 빼앗아 갔소. 동생을 어미에게서 떼어냈소. 거짓으로 죽었다고 보고했소. 회장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명하시오. 강수연은 무너졌고 복도에서 이 모든 걸 듣던 준혁은 멍해졌습니다. 청소부가 내 동생? 그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최준혁입니다. 만나서 얘기 좀. 공원 벤치, 닮은 듯 다른 두 남자. 우리가 쌍둥이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똑같은 새끼손가락. 정말 형제구나. 준혁이 울며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우진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 검은 세단 안의 강수연. 계획대로 진행해. 그 청소부 새끼 어머니부터 손봐. 그날 밤 우진은 어머니와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영의 세탁소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미친 듯 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집에 있었지만 삶의 터전이 불탔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를 말했고 다음 날 회장의 손에 CCTV가 놓였습니다. 강수연이 보낸 자들이 불을 지르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시오. 강수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때 준혁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지킨다고요? 죄 없는 사람들 해치면서요? 준혁은 더 이상 양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수연은 방화교사, 문서위조,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연행되며 이름을 불렀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VIP 병실. 가벼운 화상을 입은 하영 곁에 우진과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새 세탁소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해야 해. 그게 엄마 삶이거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이랑 같이. 우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고 준혁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최민재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하영 씨, 괜찮으시오? 하영이 조심스레 답하려 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소? 하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요. 29년 공백을 급하게 메우려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겠소? 3년 후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지금부터 최준혁, 서우진 형제의 자선 듀오 리사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위 2대의 그랜드 피아노. 객석 맨 앞줄엔 최민재와 박하영이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멋지다. 그러게 말이오. 29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 첫 곡은 하영이 29년 전 만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우진의 섬세한 선율 위에 준혁의 따뜻한 화음이 더해졌습니다. 슬픔이었던 곡은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고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아 높이 들어 올린 뒤 특히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택,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형, 고기 탄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 구워봐. 티격태격하는 형제를 보며 두 부모는 웃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시오? 네. 꿈만 같아요. 찢어졌던 가족 사진은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고통은 길었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운명은 가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고 기적을 선물한다는 것을 이 가족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